오늘장 주목받고 있는 주제들 다뤄보고 전문가의 공략주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투자에는 투는 오늘은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자에는에서 처음 뵙네요.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PNT 소개해드렸습니다. 4일 만에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또 전일 소개해드린 대주전자 재료도 오늘장 흐름 괜찮습니다. 오늘도 전문가의 공략주 방송 마지막에 제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투자해놓은 투는 어떤 4가지 주제를 다뤄볼지 화면을 통해 한 번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는 2가지 섹터입니다. 대형주들 그리고 소부장 종목들 다뤄보고요. 2차 전지 그리고 음식료 업종까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 황 덕분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는 HBM 테스트에 실패한 게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이 뛰어 올랐습니다. 자료 마지막 줄에 보면요. 우리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와 협력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이 소식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이 우측에 있는 도표를 보면 삼성전자가 여전히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비해서는 캐파 추이 전망이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이 단언한 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와 공급 계약을 맺겠다라고 단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가 앞으로 궁금합니다. 오늘의 상승이 좀 의미 있는 상승일까요?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이었다고 봐요. 물론 어제 시간외에서 나왔던 뉴스의 제목 기사가 사실 자극적이긴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요소가 그동안 지난 삼성전자 컬 테스트가 지난 9월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네.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거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진행을 못한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왔어요. 네. 하지만 지금 젠슨 황이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기대감을 다시 한번 활활 불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약재 같은 경우는 다 노출이 되었고 주가도 이를 반영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상승 기대감이 충분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물론 HBM 관련했을 때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진행하는 통과를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특히 삼성전자의 그동안 가장 큰 수급 플레이어가 외국인이었는데 한 3월, 4월 계속 매수를 했다가 5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계속 팔았습니다. 가장 큰 요소가 퀄 테스트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그분들이 다시 한번 사그라들었다라는 점.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일 수는 있긴 하지만 다만 이런 부분을 좀 제쳐놓고서라도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권 부근에 있다라는 내용이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테스트를 통과를 하게 된다면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물량이 굉장히 달려요. GPU 계속해서 물량 나가고 있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 한미 반도체만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미 반도체와 SK하이닉스만 쓸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의 TC본드를 납품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와 그리고 하나 정밀기계의 사례를 보면은 결국 공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밴드를 갖고 싶어 해요. 그 측면에서 엔비디아도 결국은 삼성전자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HBM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 H100이라든지 혹은 굉장히 루빈이라든지 로드백이 계속해서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HBM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면 HBM 쪽에 대한 캐파를 증설하게 되는데 그럼 레거시 같은 경우는 쇼티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레거시. 레거시 같은 경우도 함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수출 단가라든지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은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 실적도 함께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이벤트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적 발표가 언제 예정이 되어 있냐라고 보면은 잠정 실적이 한 7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한 지금 6월 초이다 보니까 7월 좀 먼 거 아니냐라고 보지만 그래도 한 1주, 2주, 3주 뒤에는 리포트가 굉장히 쏟아질 겁니다.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 어떻게 된다.
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게 되면 다시 한번 삼성전자 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모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대라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모아가시기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지금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붙어주게 된다면 베스트이긴 하지만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퀄 테스트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GPU를 생산하려면 HBM이 지금 모자란 게 필연시 되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까지 엔비디아와 손을 잡지 않을까라는 전망 제시해 주셨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여전히 좋을 것이다라는 언급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 얘기도 해봐야겠죠. 월요일에 급락을 맞았던 한미반도체가 오늘 장중에 10% 가까이 급등했다가 지금 좀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매출이 작년에는 한 100억 원에서 올해는 3천억 원 후반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는 전사 매출이 또 8천억 원대까지 전망되고 있더라고요. 한미반도체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HBM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 한미반도체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물론 하나정밀기계 TC본더를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의 급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내부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아랫골이 만들면서 20선에서 좀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 투자자들이 낙폭이 좀 나왔을 때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근거로는 현재 실적 좀 잘 나와주고 있는데 앞으로 HBM의 시장을 생각을 해보고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삼성전자 캐파 증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독주 체제가 좀 깨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기술력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7개 공정 중에서 7개가 정도에서 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정밀기기 같은 경우에는 HBM3이다 보니까 실제로 테스트를 하는 부분들, 실제로 양산하고 있는 한미반도체와는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눌렸을 때 특히 21선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한미반도체가 기다리고 있는 요소가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만드는지 여부이다 보니까 사실 그 트리거 요소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간 조정이 사실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기대가 가고 있는 요소이다 보니까 저는 좀 눌렸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봐도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1선에서 움직일 때는 언제나 접근 가능한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잘 가니까 반도체 소부장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소부장 종목들도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특히나 PSK홀딩스가 정말 잘 가던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제 장비를 둘 다 공급하다 보니까 삼전이 잘 갈 때도 SK가 잘 갈 때도 계속 잘 가서 우상향 곡선을 최근에 그려가고 있더라고요. 계속 우상향 곡선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최근 지금 계속 신고가를 달리고 있어요. 위에 네.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고 결국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을수록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의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아래에 있는 종목보다 위에 있는 종목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그 부분에서의 수요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충분히 우상향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PSK홀딩스 같은 경우가 좀 최근 들어서 HBM이라든지 혹은 수율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세정 장비라든지 수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지금 SK하이닉스가 수율 80%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수율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HBM을 만들어내는 캐파에서 좀 제한적이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TSV 공정에서 잔류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찌꺼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제거를 해야지만 좀 제대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해요. 그 측면에서 결국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의 증설에 따라서 함께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아니라 1분기 실적이 제대로 나와주고 있고 영업이익률로만 따지면 40%.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서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HBM 수율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정 장비 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민한 투자에도 설명 들었고 투눈에서도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PSK 홀딩스 앞으로 전망 좋다, 실적까지 숫자로 찍히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CXL 관련주들도 뜨겁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뿐만 아니라 CXL 선점을 위해서도 뜨겁게 경쟁 중이어서 그런데요. 어보브 반도체, 네오셈 등 오늘 CXL 관련주도 오르고 있는데 그동안 좀 주가가 흘러내렸었잖아요. 오늘의 반등이 좀 의미 있는 상승일까요? 오늘의 반등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오르니까 반도체 쪽에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나왔고 특히 CXL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HBM 쪽에서 밀리니까 CXL 특허라든지 굉장히 이야기 뉴스 플로우를 만들어내면서 네.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함께 따라가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 갑자기 CXL이라는 종목군들이 갑자기 오른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모멘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연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물론 오늘 네오셈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서 1000%가 넘는 거래량 동반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소부장 다양한 테마 내에서 CXL이라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오르기 기에는 네. 다소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길게 끌고 가시기보다는 조금 짧게 반등했을 때 트레이딩을 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오히려 하반기에 인텔 관련했을 때 이벤트가 좀 나올 것을 예정하고 있어서 그때를 한번 노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XL 관련주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의 눈투는 오늘의 세 번째 주제 역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K배터리 부활 조짐 보인다. 오늘 K배터리 셀 관련주들이 오늘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신저점까지 찍었던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반등에 나서고 있고요. 아까 앞서서 영민한 투자에서도 앞으로 2차 전지 반등 예상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일단 단기적인 반등, 추세적으로 좀 더 이어가기 위해선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특히 P와 Q단에서의 확인이 연속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요소가 있어요. 네. 물론 지금 바닥권 같은 경우, 바닥에서 반등을 하는 요소가 그동안 기관들이 일부 2차 전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바닥권 내에서. 거기다가 더해서 현재 양극재 같은 경우가 좀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흐름들.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 하락 추세를 멈췄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양극재 쪽에서 매출이 증가할 것이야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네.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가 가격 반등을 했다고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P따에서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캐즘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직 네. 지금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자동차를 살 건데 전기차가 있고 하이브리드가 있고 내연기관차가 있어. 무엇을 살래라고 하면 어떤 것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하이브리드. 지금 전기차가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좀 네. 답이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아직까지는 인프라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좀 수요가 살짝 부족한 것이 아닌가. 특히 테슬라라든지 비아디 쪽에서의 가격 경쟁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직은 캐즘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이 반등이 갑자기 끝내기보다는 조금 더 추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한데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런 격으로 보게 되었을 때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대형주 단에서는 그 정도의 트레이딩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PNT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은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 종목군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좋거나 혹은 실적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종목군이다 보니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에 한해서도 좀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할 정도로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나와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뭐 PNT 언급해 주셨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투눈에서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PNT 제시해 드렸는데요. 6월 시작과 동시에 급등 랠리를 뽐내고 있습니다. 국내외 뭐 고객사 확대도 그렇고 ESS 모멘텀까지 지니게 된 종목인데 추가 상승 여력이 아까 여전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모멘텀들이 있나요? 우선 첫 번째로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물론 오늘 급등하게 되면서 기관에 좀 매물이 나와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기관들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가 SK온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현재 테슬라 쪽으로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 테슬라 쪽에 대한 수주가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결국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현재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투심이 좀 유지가 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PNT라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네.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살짝 부담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이격 자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사시기보다는 7만 원 라인대에서 좀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를 한번 보시고 그때 한번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NT 종목 참 괜찮다. 7만 원대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네, 불닭 엔진 아직 안 껴졌다. 오늘도 삼양식품이 또 뛰어 올랐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무려 71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요. 내년 밀양 2공장이 준공이 되면 수출국이 뭐 유럽, 중남미 쪽으로도 확대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용기면 쪽에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출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이렇게 이유들이 있어도 이미 주가가 올해 들어서 3배 이상 올랐는데 더 갈까?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실적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좀 주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심리가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삼양식품이 1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 굉장히 많이 뛰어 올랐습니다. 그때 한 3에서 4거래일 동안에 약간 기간 조정 살짝 있으면서 5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와주고 있다는 것은 이 추세를 깨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향을 한 그러면 투자 심리에 아무래도 영향을 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그를 볼 때 앞으로 얼마나 더 진행이 될 것인지 1분기 실적 좋은 거 알겠어? 그럼 2분기 실적, 하반기 실적 얼마나 더 좋아질 거에 대한 근거들을 굉장히 잘 적어주셨습니다.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좋았는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게 4월, 5월 라면 수출에 굉장히 좋았어요. 한 3천억 원 정도 나왔었는데 라면 수출액의 대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는 게 불닭볶음면입니다. 그만큼 현재 불닭볶음면의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 실적도 함께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캐파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분기에도 밀양 공장의 가동률이 70%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원주 공장 같은 경우에도 좀 보수 진행하면서 생산 사용이 향상이 된다면 결국 수출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많아진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 음식료 섹터 내에서 항상 대장주로 봐야 하는 종목은 삼양식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세만 깨지지 않는다면 상단 열려있는 종목이 삼양식품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의 눈에서 4가지 섹터를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이 중에서 전문가가 보기에 어떤 섹터의 종목을 매수의 눈으로 노려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반도체를 봐야 합니다. 네. 그 이유가 지금 삼성전자가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반도체 쪽에 대한 투심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PSK 홀딩스라는 종목을 좀 꼽아봤는데 네. 물론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HBM에 대한 관심도 특히 수율단이라든지 세정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게 된다면 결국 이 종목을 안 볼 이유가 없다. 특히 물론 갑자기
급증하게 되면서 부담감은 다소 있을 수가 있지만 실적 베이스로 현재 목표가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와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PSK 홀딩스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다만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6만 원대라는 라인대에서 한 6만 3천 원대까지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한 7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6천 원 라인대를 제시를 했는데 5만 6천 라인대가 사실은 좀 타이트하다고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같은 경우 갭을 띄어서 상승한 라인대인데 만약에 이 라인대를 좀 깨게 되었을 때는 그 아래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살짝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들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고 PSK 홀딩스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